안녕하세요. 오늘도 난초 뿌리에 대해서 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소독을 집게 하나, 가위 하나 하고 스포탁에다가 1000배로 희석을 해서 준비했고요. 면봉도 준비했고 톱신도 준비했고 또 오티바, 이거는 오티바인데 제가 별도로 덜어 사용합니다. 오늘은 날도 좀 산성을 하고 그래서 신화가 잘 붙었습니다. 네, 난 이 약 같은 걸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해서 사용합니다. 제가 근데 제가 매입할 때 제가 이 탄화현상 일어난 그 까만 뿌리가 그냥 그대로 좀 있는데 원래 두 촉을 매입을 했어요 제가. 근데 한 촉은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구경만 남았는데 또 한 촉 달았다가 또 고사를 했어요. 이건 고사를 했고 한 촉에서 두 촉에서 세 촉 받았는데 신화를 받았는데 두 촉은 정상적으로 올라왔고 한 촉은 고사를 했어요. 그리고 신화 하나 올라오다가 거의 죽었고. 근데 이거를 왜 내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탄화현상이 일어난 그 까만 뿌리가 자라질 않아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뿌리가 자라지를 않습니다. 원래 이 상태에서 제가 매입을 했어요. 왜? 뭐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다시 뿌리를 내리고 신화를 빨리 받고 뿌리를 내리게끔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초보분들은 하면 안 돼. 초보분들은 이 까만 뿌리 요거 새카만 뿌리, 저와 같은 새카만 뿌리를 이런 거를 매입을 하면 안 됩니다. 자신 있는 분들은 매입을 해서 저와 같이 신화를 빨리 받아야 돼요. 신화를 빨리 받고, 신화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 개중에는 이 모촉의 영양분을 신화가 먹고 자랄 수 있도록, 뿌리는 못 내려도 이 신화가 이 모촉의 영양분을 받아서 흡수하고 자랄 수 있도록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조건을. 그러려면 통풍도 잘 돼야 되고 온도도 적절해야 되고 좀 약간의 좀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초보한테는. 이제 요거를 탄력을 받아서 잘 자랄 수 있게끔 하려면 밖에다가, 초보들은 이제 그 통풍 관리나 이제 온도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밖에다 저와 같이 이렇게 이제 밖에다가 여기 제가 제 작업장인데 살짝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유리를 10mm짜리를 해서 제가 밖에서 작업장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밖에다 이제 이거를 비도 맞추고, 물론 좋은 거지만 비 맞춘다 해서 뭐 나쁠 건 하나 없습니다. 통풍 관리가 잘 안 되고 온도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초보들은 이 밖에다가 따가운 햇빛만 피해서
배양을 하시면 빨리 회복할 수가 있어요. 빨리 뿌리를 낼 수가 있고. 근데 저는 라인실 안에 넣어놨습니다. 빨리 신화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조금 초보들하고 좀 약간 저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약간 초보들보다도 약간 그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 건데, 오늘은 신화가 어느 정도 자랐어요. 두 촉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불을 털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오늘 작업대에 올려 놨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 이게 상태가 진행이 됐는지 그걸 한번 털어서 보겠습니다. 보다시피 뿌리를 못 내렸어요. 이렇게 그대로 있죠. 탄 현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매입할 때 당시 뿌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 뿌리를 받았어요. 여기 보면 일단 기구는 항상 소독을 해서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자, 신화는 보다시피 신화가 모초 영양분을 받아서 흡수하면서 자라면서 뿌리를 내렸어요. 신화는. 근데 모촉은 그대로 있습니다. 야. 원래 매입 당시 뿌리 그대로 있습니다. 예. 이게 이 과정을 노하우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시는데, 우리 초보분들은 이런 과정을 매입을 할 때 이렇게 생긴 뿌리는 매입을 하시면 안 돼요. 거의 다 죽여요. 그냥 죽습니다. 이거 잘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초보분들은 특히 이런 뿌리를 매입하시면 안 돼요. 보다시피 생장점이 없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벨짓 다 해도 안 돼.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매입하는 이유가 가격도 좀 저렴하고, 좋은 날인데 가격도 좀 저렴하고, 딱 봤을 때 나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면 신화를 빨리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조금은 초보분보다는 조금 경험이 있으니까 매입을 한 건데,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분주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좀 하려고. 첫째, 이런 뿌리는 초보분들은 매입하지 말라는 거. 두 번째, 매입해서 빨리 신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 모촉은 생각하지 마시고, 모촉은 대부분이 가온을 했거나 웃자랐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키우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뿌리가 이렇게 깨끗한 뿌리를 돈을 좀 더 주고라도, 예를 들어서 웃돈을 좀 더 주고라도 마음에 드시면 좋은 뿌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한번 볼까요? 그냥 하시면, 그냥 요거를 그냥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치료돼야 되고, 또 이 모촉을 좀 좀 살려야 되는데, 이 모촉에서 다시 또 신화를 또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주변에 있는 불순물 같은 거 이런 거 싹 제거를 하고 그 다음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 분을 털었기 때문에 이거를 스포트하다가 그냥 하시면 이게 균도 감염이 되고, 또 이거 하나하나 이거 불순물 제거하는데 잘 떨어지질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분을 털었으면, 치료하려고 분을 털었으면 스포트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담궈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소독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불순물을 제거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부드럽게 자연적으로 떨어져요.
불순물이. 자, 요거 한 15분 내지 한 20분 정도 있다 다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그러면은 이 뿌리를 뭐 이 까만 뭐 이탄화해상이 뭐 이 까만 뿌리를 잘라내느냐? 그거 아닙니다. 잘라내면 안 돼요. 잘라내시면 안 되고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좀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함께 공부할 건데 일단 스포터에 이렇게 담굽니다. 이렇게 담궈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 이상에 넘어버리면 20분 이상이 넘어버리면 뿌리가 이게 물러져서 이게 빠져버려요. 그냥 아니 이 신화가 연해서 밑부분이 이 기부 쪽이 약해요. 이게 연해 아주 부드럽고 연한 부분이라서 오래 담궈 놓으면 이게 그냥 물러서 떨어져 버려요. 빠져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오래 담그면 안 돼요. 이 점은 꼭 주의해야 돼요. 깜빡 잊어버렸더라도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이렇게 좀 튼튼하게 어느 정도 난이 자랐을 때 15분에서 20분 정도 침지하시면 되고, 야, 이보다 적은 거, 작은 거, 이렇게 이거 한 반반 정도나 그런 것은 더 약하겠죠. 난이 신화가 더 약하면은 이런 거는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그 사이에 담그시면 됩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자란 신화는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리고 이보다 적은 신화를 치료를 하거나 불순물 제거나 이런 거 다 하려고 분을 털었다면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5분 후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래도록 난초하면서 이제 그 농약 같은 걸 많이 다뤄봐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데도 조금 주의를 안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초보분들은 저와 같이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초보분들은 장갑을 끼시고 손톱 새나 손 이런 데 가서 농약이 붙지 않도록 마스크도 착용하시고 고무장갑도 착용하시고. 근데 전 살충제는 그렇게 합니다. 살충제는 마스크도 쓰고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살균제는 제가 맨손으로 하거든요. 맨손으로 하니까 따라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스포터보다 침지한 난초를 이제 막 이게 소독이 되면서 불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게 이거 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띄어서. 사람도 목욕을 안 하면 몸이 막 찌뿌둥하고 근시럽고 막 합니다. 그리고 막 목욕을 안 하면 사람도 그냥 뭐 좀 아이고 막 어디 좀 뭐랄까 좀 뭘 하기가 그냥 꺼림칙해요. 잠자기도 그렇고 뭐하기도 그렇고 그냥 몸이 안 좋습니다. 목욕을 안 하면. 그러듯이 이 난초도 이것도 어느 정도는 떼줘야 합니다. 그리고 신화를 받았으면 이렇게 고사를 하면 뭔가 뿌리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화도 올라오다 죽고 모촉도 고사하면서 고사를 하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보시면 아까 신화가 올랐던 부분에 가공이 형성됐던 부분이 이렇게 썩었어요. 봐봐요. 썩었어. 이런 거는 이제 함께 공부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다 제거를 해주셔요. 이렇게 다 제거를 해주시고 잘 떨어지죠.
잘 떨어져. 근데 이게 이미 이게 여기 보시면 야가 영양분을 다 빨아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원래 이게 감염이 됐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 보면 가구경이 물러졌어 이렇게요. 이거 봐. 예. 이거 오래 놔두면 이것도 썩어버립니다. 감염돼서 이거를 이제 잘라내야 돼. 그러면 이거 하나 잘라내면은 아마 이 신화만 남겠죠. 이 신화가 다행히도 뿌리를 받았어요. 저같이 이렇게 뿌리를 내렸어요.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거 야만 분주를 해도 됩니다. 이거는 썩었으니까, 모촉은 썩었으니까 이건 띄어내고, 이미 이거는 매입할 때 당시에 감염이 돼갖고 온 거예요. 이거 그 난실에서 매입 판매하신 분이 난실에서 이미 감염이 돼갖고 온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물렁물렁하죠 이렇게. 근데 뭐 냄새는 안 나요. 냄새는 안 나고, 그래서 좋은 난일수록 1년에 2번도 좋고 3번도 좋고 분을 털어봐야 됩니다. 분을 털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좋은 나이라 해서 뭐 손대면 뭐 성장이 멈추네 어쩌네 그러는데, 물론 성장이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를 뛸 때 어거지를 띄면 안 되고, 이렇게 썩은 가구경은 이렇게 살짝 잡고, 한번 가구경만 잡고, 신화를 잡으면 안 되고 가구경만 잡고 살짝 한번 흔들어 보는 거죠. 어디까지 붙었나. 그리고 뿌리도 확인하고 어느 쪽에서 수관이 연결됐는지 또 확인을 하고 절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주를 해야 돼요. 이거 분주 안 하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왜냐면 이 가위질을 잘못하면 옆에 것까지 감염돼서 다 죽을 수가 있어요. 다 감염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잘 분리될 수 있도록, 상처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살 띄어내야 됩니다. 이거는 가위로 먼저 자르면 안 돼요. 가위로 먼저 자르면 이렇게 띄어내야 돼. 가위로 먼저 자르면 감염돼서 안 돼. 물론 스포터가 담궜는데, 스포터가 담그긴 했는데 소독은 했지만은 그래도 가위질을 먼저 하면 안 돼.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절단을 해야 될지 봐야 돼. 이렇게 확인한 나머지 이 집게로 하나하나 띄어내세요. 이렇게 가위로 먼저 되면 감염되니까 꼭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오늘. 이게 조금 늦으면 옆에 끝까지 다 썩어버려. 이 신화가 죽은 이유가 있어요. 이 신화가 올라오다가 죽어버리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 한번 이 건병 뿌리는 생장점이 형성이 안 돼요. 이거는 왜냐면 이 안에 있는 수관하고 체관이 물과 그 수분을 빨아들여서 수체관이 난초를 크게끔 만들어주는 거 주면서 뿌리가 내려야 되는 건데, 그러질 못했어. 야는 모촉과 빨아먹고 신화가 올라왔던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고사하는 거지. 이거는 이런 게 이제 신화가 죽으니까 되는 분을 터는 건데, 이렇게 해서 죽은 부분을 가위질을 먼저 하지 마시고 이렇게 떼어냅니다.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떼어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가서 이제 가위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상처가 예를 들어서 뭐 감염이 깊이 됐다 그러면 침지를 오래 해주셔야 돼요. 한 30분 정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욕을 안 하면 그냥 몸이 군시러요. 그래서 난초도 이런 불순물 같은 것을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뭐 스포석에다가 1000배로 해서 건강한 난초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침대에 놓으시면 이게 그 떡잎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말렸던 게 부풀어 올라오면서 잘 떨어지고 상처도 안 나고 분주도 잘 되고. 가위질을 먼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뛰다 보면, 이렇게 싹 뛰다 보면 어떻게 분주를 해야 될지, 어디쯤 해야 될지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그때 분주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됐는데 분주를 어디를 해야 될지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여기까지가. 왜냐면 이걸 가위로 먼저 대면은 이게 어디를 잘라야 할지 상처가 상당히 큽니다. 상처가 크지 않고 쉽게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거해야 될 가구경용으로 싹 하나하나 다 떼는 거, 금방 같이 떼는 거 보셨죠? 그리고 이렇게 살짝 자꾸 움직여 보면 가공이 붙어있을 때는 안 움직이죠, 잘 이게. 근데 이걸 다 떼는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 보면 떼야 될 부분이 보여요. 그 수관이 연결된 부분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잘라주는 거죠. 독립시키는 거지, 한마디로. 사람들도 이제 때가 되면, 장가갈 때 되면 때가 되면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때가, 사람도 성인이 되어서 결혼할 나이가 되면 옛날 말로 다 저금나서 산다고 하죠. 난초도 똑같아요. 난초도 때가 되면 다 분주해야 됩니다. 또 때가 안 돼도 일찍 장가가는 사람도 있고 시집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난초도 마찬가지예요. 난초도 꼭 때가 돼서 분주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가구경이 고사했던 가구경 뿌리가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요걸까지 다 떼어내 줘야 돼요. 이 모촉이 갖고 있는 뿌리만 놔두고 다 떼어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 뿌리도 이미 감염이 된 상태거든. 이게 한번 보는 거예요. 가위가 찢기가 너무 두꺼워서 조금 다른 걸로. 그래서 이건 좀 아주 예민하게 뾰족합니다. 이거는 이거 지금 요거까지 움직이네. 이게 여기까지는 띄어야 되겠네. 요건 이렇게 요거까지는 띄어야 돼. 이게 원래 이게 그 썩었던 가구경 뿌리 이런 걸 다 제거해야 돼. 이렇게.
아, 요거까지 띄어야 되네. 띄다 보면 가위를 또 바꿔서 저는 냉장고에다가 소독을 해서 저는 가위를 냉장고 안에 넣어놓습니다. 자, 이걸로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가구경이 붙어있던 자리에 잘라줘야지. 이제 요거는 제가 하는 방법이라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야 될 게 있고 다 따라서 해도 되지만 아까 가구경 제거할 때는 가위부터 대지 말라는 거 요것만 따라하지 마셔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또 침지를 시킵니다. 소독을 한번 더 해야 돼요. 이제 가위 손질 다 했어도 불순물 다 떼어내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뿌리는 절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뿌리가 끊어진 부분이 있다든가 그러면 요거를 잘라내면 까맣지가 않아요. 이게 까마면 띄어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까맣지가 않아요. 이게 약간 수채관이 살아 있습니다. 이게 아직은. 그래서 요거를 뿌리까지 싹 검사해보고 난 다음에 불순물 제거하고 다시 또 침지를 시킵니다. 침지하고 이제 침지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집에서 이 칫솔 있으시죠? 칫솔? 양치질하고 다 버리잖아요. 이렇게 문드러지면 버립니다. 근데 요거는 문드러졌기 때문에 양치질 하면서 문드러졌기 때문에 부드러워요, 상당히. 근데 새 것은 빳빳해, 딱딱해. 이게 사람 살도 아파 이렇게 하면. 근데 쓰다만
쓰고 남으시는 칫솔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게 요걸로 뭐 어떻게 뭘 하느냐면, 자 담궈놓은 침기시켰던 난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끼웁니다. 이렇게 난초를 이렇게 끼워요. 이렇게 끼우든지 아니면 반대로 어거지로 자치고 뿌리를 자치고 하시면 안 되고 손에 이 뿌리가 지금 아래로 되어 있고 위로 되어 있죠.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워요. 이렇게 살짝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되는 대로 딱 살짝 고정을 시킨 다음에 칫솔로 아까 그 한 부분을, 절단한 부분을, 불순물이 많고 가구경이 썩었던 자리에 떼어낸 부분을 이렇게 부드러운 칫솔로 이렇게 살살 이렇게 살살 문질러줍니다. 이렇게 꼭 물장을 휴대하시기만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 허약자, 환자들은 외출을 산다고 이들을 남겨두고 이렇게 해서 혹시 모를 그 주변 불순물을 딱 제거해주고 칫솔로 딱 닦아주세요. 골고루 닦아주시면 됩니다. 골고루 이렇게. 숙자는 창문을 개방하고 지속되는 환기를 실시하며 물을 줍게 돌려 열을 낮추기만 합니다. 사람도 때가 있으면 분실거든. 마찬가지 난초도 이렇게 불순물 있고 그러면 깨끗이 목욕도 시키고 해야 야도 건강하고 또 개운하지. 우리 목욕을 하면 개운하잖아요. 그 에어컨 미디가 딱 있으면 말이야. 거기다가 맥주 한 잔 딱 마시면 그냥 금상첨화지. 그보다 더 좋은 시간이 어디가 있죠. 그렇게 야들도 목욕을 깨끗하게 시켜주셔요. 이렇게 부드러운 칫솔로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해서 싹 문제어요. 아이고 자마 같은 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있는 건 조심해야 되겠죠. 자마 같은 게 있는 경우는 이렇게 살살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문질러서 주변 불순물을, 눈에 보이게 한 불순물을 잘 정리를 합니다. 하고 다시 이쪽에다가 스포탁을 두 군데를 해놨다가 한 군데는 다시 또 침비를 또 합니다. 5분 정도. 잠깐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싹은 나머지 이렇게 현미경으로 또 확인을 합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죠? 현미경으로 이제 여기에다가 난초를 놓고 싹 마무리한 다음에 밑에 난초를 놓고 확인을 해요. 균 검사 아니면 상처난 부위를 검사를 싹 하고 난 나머지 뿌리가 조금 건조해질 수 있도록 뿌리가 좀 건조하다 싶었을 때 약품에 안착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아주 잘 됐습니다. 자, 이게 소독이 되는 동안 이제 또 신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변 신화. 이것도 때 좀 벗겨 하겠죠. 이것도 때도 벗기고 때도 좀 문질러 주고 주변에 또 뭐 불순물 있으면 벗겨내고 이거 해야 됩니다. 너무 뾰족한 걸로 하면 상처가 심하니까 혹시라도 신화는 뿌리를 잘 내렸어요. 그러죠? 자, 이런 탄화 현상 일어난 뿌리하고는 다르죠? 신화는 뿌리를 잘 내렸어요. 이게 이 기부 쪽이 약하기 때문에 신화는 약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히 이 떡잎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심조심 벗겨내셔야 돼요. 저는 이걸 벗겨냅니다. 아니다 싶은 분들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침지에 해놨던 거라서 잘 떨어지네요. 부드럽게 떨어지네. 이것도 치료해야겠죠? 이따가 톱신으로 치료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건조시킬 거예요. 잘 떨어집니다. 이렇게 일부러 뛸 필요는 없어요. 꼭 필요하신 분만, 필요하다 싶은 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위에는 이게 지금 녹균병 마냥으로 잎이 여기는 말랐어요. 이렇게 여기 밑에는 마르질 않았는데 여기는 말랐죠. 여기까지 다 벗기면 안 돼. 요거는 이만큼 와서 이 잎이 죽은 마른 잎까지만 절단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절단을 하시고, 이것도 밑에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짝 벗겨서 죽은 부위까지만 확인을 하고, 이건 띄어도 되겠다. 이렇게 이 다음에 또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불순물을 다 제거했다면은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때를 좀 벗겨줘야 돼. 얘가 좀 사람도 몸에 떼 있으면 목이 감고 떼 있으면 물만 지크면 안 돼요. 물만 지크면 아예 목이 헝같지 않잖아요. 안 개운해.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이렇게 안 다치게 뿌리
어, 난초 안 다치게 아주 부드럽고 살살 이렇게 살살 씻어주고, 아, 그건 나머지 이것도 스포터보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나머지 얘는 이제 독립한 거예요. 장가 갈 때 한 시집 갈 나이가 돼서 진짜 분주한 게 아니라 좀 일찍 가져갖고 이것이 이제 빨리 부모 곁을 떠나고 싶었던 명이 이것이. 이거 보면은 부모 영양분을 빨아먹고 자란 수채관이 보이죠? 여기 보시는 여기 이거는 이제 너무 너무 바짝 자르면 안 돼. 너무 바짝 자르면 안 되고 한 1mm 정도 남기고 자르고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1mm 정도 남기고 잘라주고, 다시 또 이쪽에서 이거하고 똑같이 침지하시고, 이거 보셔야죠. 여기 보시면 이거 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몸에 있는 때 같은 거, 이런 거, 불순물 이런 거, 사람도 군시는데 이 남편은 얼마나 군시럽겠어. 인데 좋은 영양분 주고 뭐 그냥 정성 들이면 뭐해. 이렇게 목욕을 좋은 난일수록 1년에 2번, 좋은 난일수록, 애장 난일수록 자주 탄력이 안 받거나 신화가 안 붓거나 뭐 녹균병 잎 끝이 탄다든가 마른다든가,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신화가 나오다가 죽는다든가, 잎이 뭐 모촉이 고사하는 경우, 타들어가서 고사하는 경우, 이런 거를 대비해서 이런 거 이렇게 분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소독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뿌리 활성화 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은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난일수록 뭐 물론 초보들은 휴면 기간 때 이걸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좀 아내 몰리 투자를 좀 한 건데, 조그나마 투자를 한 건데, 이게 애지중지 한다면은 이렇게 놔두고 볼 수는 없지. 봄, 여름, 가을, 꼭 가을, 뭐 겨울 휴면 기간에 분주하라는 법이 있고 치료라는 법이 있어요.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아무 때나 소독 처리만 잘 하시면 돼요. 아무 때나 해도 돼요. 봄, 여름, 가을, 뭐 겨울 할 거 없이. 단지 이제 초보분들은 이제 휴면 기간 때 하면 좋다는 얘기예요. 휴면 기간 때. 그냥 이제 노하우가 많고 경험이 많은 지인분들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뭐 분 털어서 합니다. 좋은 나이인데 죽으면 안 되니까. 자식을 못 낳으니까 어떻게 자식 낳게 만드냐. 사람도 인구 수정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판에 뭐 식물인들 뭐 매 못해요. 아무 때나. 지인분들은 경험이 많은 분들은 아무 때나 합니다. 딱 뭔 증상만 보이면 탁탁탁 알아서 하셔요. 이게 항상 초보분들은 지인분들 이제 난데 뭐 한평 뭐 대전 합천 이런데 이제 굵직굵직한 이제 그
경연대회도 있고 뭐 난대전도 있고 뭐 이제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행사가 이제 그때마다 많이 찾아가서 그 또하고 많은 지인분들한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알아도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배운다는 생각으로 항상 물어보고 또 관찰해 보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만의 노하우가 이제 발전이 됩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렇게 해서 제가 왜 이거를 사용하냐면, 이 투명 유리를 사용하냐면 균을 보기 위해서 또 혹시 모를 보기 위해서 저는 투명 유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투명 유리. 투명 유리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건져 놨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안 되고, 약간 그 톱신 발라야 될 부분을 햇빛 쪽으로 가게,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하고, 요것도 이제 위로 올라오게 그럼 딱 이렇게 올라오게 딱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건조시킨 나머지, 자, 저는 이 톱신을 케찹 뿌리는 병에다가 천장마트 가서 500원 주 샀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뿌리가 건조해지면은 절단했던 부분, 이 부분에다가 톱신을 좀 꼬들꼬들해지면 톱신을 발라서 다른 균들이 침투 못하게 보호망을 씌우는 거예요. 톱신은 톱신이 물론 그 살균 소독도 되겠죠. 그러겠지만 일단 상처난 부위에 일부 균이 침입 못하게 이렇게 포장하는 거와 똑같이 이렇게 덮어주는 거지. 요걸 이제 꼬들꼬들해지면 요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조금 저 같은 면봉을 준비한 이유는 저 같은 경우 면봉으로 이 절단했던 부분을 면봉으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해줍니다. 이렇게 물기를 말려줘요. 빨리 심해할 때. 여기도 어느 쪽이냐, 여기 이 부분 여기구만. 이 부분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한 나머지 톱신을 흔들어서 면봉에 찍은 다음 이렇게 절단한 부위에다가 이렇게 덮어 처리해서 건조시키는 거예요. 조금 건조되면 분해 안착하시면 됩니다.
아까 요거 좀 절단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치료가. 이게 분절 시기는 안 됐는데 별 수 없이 신화가 올라오다가 세 촉이 신화가 올라왔는데 한 촉이 고사하는 바람에 분을 털어서 이렇게 봤더니 이제 뭐 우리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가공이 썩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뭐 냄새나거나 뭐 큰 균이 뭐 심한 균이 있어서 가공이 썩은 게 아니고 아마 제가 매입해 오는 당시에 그 좀 뭔 상처가 있었지 않나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몇 가지 이쯤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염려하는 것은 초보분들은 이 검은 뿌리 요거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거. 검은 뿌리거나 뿌리가 짧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빨리 신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신화를 보다시피 이렇게 생장점이 안 만들어져요. 여기가 이 까만 뿌리는 이 탄화 현상인데 이게 그 까만 뿌리는 생장점이 형성이 안 됩니다. 생장점이라고 하면 다시 또 뿌리가 하얗게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하얗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까만 뿌리 구매하실 때 항상 주의하시고, 그리고 매입을 했을 때는 빨리 신화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뭐냐고요? 그 방법은 여러 약품을 쓸 수도 있지만 약품을 쓰다가 너무 또 과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제 방식으로는 약품은 쓰지 않습니다. 뭐 신화를 빨리 받기 위해서 약을 쓰고 뭐 강원을 하고 뭐 그냥 무슨 뭐 활력제, 뭐 영양제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그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다르니까 나 같은 경우는 요거를 제가 쓰는 천연 영양제가 있어요. 요거를 저는 난을 매입해 오면 요거 여기에다가 한 이틀 정도 담궈 놓습니다. 어디까지? 이 뿌리까지만. 이 위에까지는 침대하면 안 되고 뿌리까지만 딱 닿게 유리 그릇에다가 잠깐만요. 이렇게 난을 매입해 오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투명 유리를 많이 씁니다. 보면 스포터보다 일단 저는 한 30분 정도 침지한 나머지 매입해 온 나는 항상 스포터보다 30분 정도 침지한 나머지 다시 건조시키고 다시 한번 또 한 10분 정도, 아까는 처음에는 30분, 두 번째는 한 10분 정도 침지를 또 합니다. 건조시킨 나머지 10분 정도 침지했다가 다시 또 꼬들꼬들하게 이제 말려요. 말린 나머지 천연 영양제에다가 이틀 정도 담궈 놓습니다. 이틀 정도. 그럼 그렇게 하면은
몸살기도 사라지고 또 성장이 멈췄던 것도 다시 성장할 수 있고 신화를 빨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로 난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노지에서 우리 내 작업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내 작업장에서 이렇게 내 작업장에서 이렇게 키웁니다. 이렇게 우리 내 작업장 제 작업장 뒤에거든요. 내 작업장 뒤에는 뭐 콩도 있고 대추나무도 있고 뭐 이렇게 밖에서 한 이틀 동안 방제해가면서 이렇게 배양한 나머지 완벽하게 검사한 뒤에 난실로 들어가는 거죠. 제 난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당연히 보여드릴게요. 이런 유리에다가 다 정리하면 난을 매입해 오면 스포츠하다가 30분 말렸다가 다시 또 10분 그 다음에 요것의 영양제 뿌리가 닿을 정도로 이 정도 영양제에다가 침질을 합니다. 여기가 제가 쓰는 투명 유리 그릇이에요. 여기다가 한 요정도 영양제가 요정도 가구경 밑으로 이 정도 되게끔 영양제에다가 이틀 정도 침질을 해요. 상태를 봐서 3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시 약간 물기를 말린 다음에 분에다 안착을 해서 이렇게 노지에서 활성화 시킨 다음에 난실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좋은 난일수록 분을 털어서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 뭐 크게 뭐 영향을 미치는 건 없습니다. 좋은 난일수록 1년에 2번이 됐든 3번이 됐든 분을 털으라는 거 확인을 해야 되고 좋은 난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초보분들은 이제 모르니까 큰 병이 걸리지 않은 이상은 휴면 기간에 분주하시고 분주는 이제 고수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수분들이야 분주하고 뭐 그런 것은 뭐 아예 철이 없습니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시간에 좋은 자료 여러분들하고 함께 초보분들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다시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시간 되시고 좋은 난초 배양하셔서 난대전에 한 번씩 출품도 하시고 지인분들도 한 번씩 찾아가서 덕담도 나누시고 쇠주도 한잔 하시고 그러면서 이 정보를 쌓아가면서 난초도 배우고 서로 좋습니다. 뭐 좋은 난초 있으면 구매도 하시고 구매도 해서 내가 없는 난초는 구매해서 해서 배양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내 직원분들 내 직장 퇴직이 전까지는 내 직장 직원분들 난초 많이 사줬습니다. 제가 사서 주기도 하고 내가 뭐 구매도 하고 여러분들도 꼭 산에만 가서 산에 가야 좋은 난초 없습니다. 이렇게 뭐 지인분들 찾아가서 덕담도 나누면서 난도 배우면서 구매도 하시고 해서 좋은 배양 난초 배양하셔서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